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급등세에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해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완성을 위해 일본 도쿄증권 거래소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일본 사례를 적극 참고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 갈등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경우 오는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희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오늘 있을 미국의 2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조금 약세로 마감 지었는데요. 그간에 보였던 연초 랠리 또는 이 CPI 지수 발표가 3.2%대로 예상되는 걸 보면 당장의 증시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 증시 출발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리뷰하겠습니다. 다우를 제외한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물가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 물가 성장인데 지금은 물가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CPI를 보면 3%대 나오면서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오면서 증시가 잠깐 출렁거렸습니다. 그 하락폭을 다만 매그니피센트 7의 호실적이 다시 말아올리면서 증시는 추세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로 이어왔는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단기간 모멘텀이 부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될 CPI와 14일 발표될 PPI, 그다음 21일에 발표될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증시가 많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고 많이 출렁거린다는 것은 21선을 이탈하면서 추세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은 단기간 물가 지표를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다르게 코스피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네모나 박스 부분이 그러니까 박스권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어떤 물가 지표가 잘 나오지 못한다면 21선 이탈함과 동시에 주가가 그러니까 증시가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1선까지는 아니지만 61선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라 보여지고요. 15,50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은 5,1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물가 지표가 잘 나오지 못한다면 이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는 못할 겁니다. 이전에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어떤 재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재료가 이미 증시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세 살리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 부근이 추세의 지지라인입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시면 되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2,600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2,700, 2,800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증시에서 제가 전략 간단하게 세워드리자면 반도체 관련주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가 방송상으로 반도체 눌릴 때 담으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테크윙, GST와 같은 중소형주 위주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섹터 여전히 강하고요. 테마주 공략하실 분들은 가상화폐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이런 중소형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단기 투자 정영석 전문가와 함께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에 오늘 있을 CPI 지수 발표부터 14일에 예정되어 있는 PPI 지수 또 그 이후에 열리는 파월의 입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증시에서 저PBR 관련주들 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어제 1억 원을 비트코인 돌파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관련된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전문가님의 실시간 브리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시황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중소형주 위주의 매매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는 말씀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지난주부터 해서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당장의 오늘 이슈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졌습니다. 과연 전고체 배터리 지금 시점에서 등급을 한번 매겨본다면 몇 등급짜리 재료라고 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전고체 배터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모멘텀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 SDI를 필두로 한농화성과 여러 가지 필에너지와 같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 좀 관련주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밀어주기 때문에 정부 정책 프리미엄을 받아서 A급 재료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그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2파 눌림목 지점 공략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2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파동 논리로 접근을 해서 2파 눌림 부근, 즉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2만 원대에 진입을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다른 기법을 적용해 봤을 때 박스권 매매 기법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 기법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가라는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2파, 3파 오를 수 있지만 보통 모멘텀이 정해져 있는 당분간은 어떤 이슈가 나오진 않지만 향후 2, 3개월 동안 모멘텀이 정해져 있는 종목에 한해서 박스권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박스권의 지지라인입니다. 박스권의 지지라인에 매수를 해서 내가 박스권 저항라인에 매도를 한다면 적어도 10%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기법 말고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이라는 기법도 있는데 이거는 이 박스권 지지라인 기법과 다르게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적용해 봤을 때 한농화성은 이 고가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4,000원 부근이 될 것 같은데 오후장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되고 오늘 종가 매매 들어가셔도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삼성 SDI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 대형주입니다. 그러니까 한농화성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시가총액이 무려 28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 121선 매매 기법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21선 매매 기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이 121선 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인데 이 굵은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과 실린 채에 나온다면 그때 다음날 시초가에 들어가는 기법이 121선 매매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적용하신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필에너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필에너지는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121선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기법을 적용해서 시초가에 들어갔다 가정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1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 SDI, 필에너지, 한농화성과 같은 다양한 관련주들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종목마다 기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 적용하면 큰 수익 볼 수 있다 말씀드렸고 삼성 SDI와 필에너지는 121선 기법을 적용하시면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 올해는 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라는 하나의 섹터 안에서 이제 121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를 바꿔놓은 종목들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해서 데이 트레이딩 오후에 공략하는 관점 혹은 종가 매매로 들어가는 관점 등 여러 가지 우리가 공략법들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박스권 매매 돌파라든지 아니면은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여부들을 통해서 차트적인 분석도 가능한 시점이 왔습니다. 나도 직접 한번 차트 분석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직접 비법 자료집을 만들어 주셨고요. 비법 자료집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도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반도체 섹터 안에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키워드로 뉴로모픽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뉴로모픽을 개발한다라는 소식 속에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관련주들 역시나 좀 10% 이상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네, 자람테크놀로지 해서 뉴로모픽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로모픽은 인간 뇌를 본떠서 만든 반도체 칩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뉴로모픽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AI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뉴로모픽 섹터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뉴로모픽을 차세대 먹거리 기술로 선점하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붙으면 과거의 로봇주도 마찬가지지만 재료가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이 급이 격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봉 차트 보면 구체적인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람테크놀로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네모난 박스를 제가 이렇게 길게 그려놨습니다. 네모난 박스를 길게 그려놨는데 아까 제가 한농화성 말씀드릴 때 박스권 매매 기법 2가지 정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박스권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박스권의 지지라인,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이런 라인에 매수를 해가지고 박스권의 저항 라인,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팔면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박스권 매매 기법 첫 번째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권 매매 기법 두 번째 이론은 무엇이냐면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사는 게 아니라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실린 채 나온다면 그때 우리가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그런 기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람테크놀로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들어간다면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상한가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도 단기 박스권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박스권의 지지라인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지만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적용해 봤을 때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왔기 때문에 이론상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공략해도 될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게 조금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으로 35,000원 박스권 지지라인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록밴드의 아침 시초가 공략주로 나갔던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직랜드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이직랜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페스와크와 자람테크놀로지와는 다르게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의 지지라인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격언이 있죠. 대장주, 부대장주 매매하는 게 격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패스하고 그냥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구나라는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뉴로모픽 섹터 관련해서 정보를 한번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실시간 단타 매매도 초록밴드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두고 계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매매 공략을 통해서 뉴로모픽 관련된 상한가를 포착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와 매일같이 이렇게 시초가 공략을 통해서 상한가 종목들 한번 장전에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저희와 단타 매매 실시간으로 해보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는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드디어 1억 원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한화 기준으로 1억 원을 갔는데요. 가상화폐 관련주들 아무래도 좀 시세가 좋게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매매 기법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네, 가상화폐 섹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에서 사상 첫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A급 이상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블랙록 현물 비트코인 ETF 2달간 약 20만 개 매집하면서 큰 손들도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관련주에 우리가 지금 조금 수급이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박스권 기법을 적용해서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 들어가서 박스권의 저항 라인에 파는 기법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온다면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죠. 근데 여기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 이 부분에서 들어가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3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법을 2가지 정도 말씀드렸고, 이 기법 말고 다른 기법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추세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으면 단기 추세가 그려집니다. 추세라는 것은 저점이 올라가야 됩니다. 고점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세대가 이렇게 그려지죠. 우리가 이 추세 안에서 눌림 구간을 공략하는 거예요. 이 구간.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300원 정도 됩니다. 1,300원 추세의 지지 라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단기 목표가 12,380원 전고점 찍고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 투자와 다르게 많이 오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21선 추세의 지지 라인 잡고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신다면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이 구간이었는데 단기간 반등 한 10% 나왔습니다. 지금도 추세 라인 유효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4,480원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기다리셨다가 단기간 반등세를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 기술 투자 시세 나온다면 대장주를 공략하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 섹터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조정 없이 랠리를 달려가는 거에 비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도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눌림목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한번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그 지점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같은 섹터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와 함께 대장주를 발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비법 자료집 통해서 공부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비법 자료집까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박스권 매매였습니다.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실제 저희가 공략드렸던 종목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에 공략을 했던 테크윙이라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박스권 돌파를 통해서 40%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박스권 돌파 매매가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정석적인 차트를 다시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하게 차트를 분석해 주셨는데,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지금 고가 기준으로 40%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이렇게 단기 박스권이 그려지고, 제가 추천드린, 그러니까 방송상으로 추천드린 날짜가 2월 13일.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아까 기법 말씀드릴 때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온다면, 자, 이 부분이죠. 나온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방송상으로 추천드린 결과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적용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주가가 나중에 떨어져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권이 그려질 때, 또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인 2만 5천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재진입하신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테크윙 말고 나는 다른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단기 투자 종목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는 매일 한 가지 종목씩만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2월에 공략했던 테크윙이 한 달 만에 40% 박스권 돌파 매매로 큰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테크윙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매드팩토라는 종목인데요. 우선 모멘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항암제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 승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 순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중기 이평선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간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모난 박스 구간인데 이 부근은 121선 구간이기도 합니다.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제가 121선 매매 기법 적용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121선 매매 기법이 아니라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해 봤을 때 21선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바닥 구간에서 이런 차트 패턴이 그려지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단기 목표가는 2만 원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단기 목표가 2만 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2차 목표가는 2만 5천 원 이렇게 좀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지금 들어가셔도 되는 자리고요. 내가 만약에 방송을 좀 늦게 보고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종가상으로 이거 추세 지지라인인 14,000원까지도 열려 있으니 뭐 어느 때나 들어가도 우리가 추세 지지라인 살려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매드팩도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 올해는 정영석 전문가와 단타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매드팩토 알아봤고요. 121선 매매와 추세 매매까지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관련된 매매 기법들을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외국인 단기 매도세 주의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총 3천억 원을 외국인이 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뚜렷한 방향성 없이 지지부진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코스닥 시장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단기 매도세가 나오는 건 아닐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할 때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좀 며칠 동안은 지지부진한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시점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이게 CPI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다가올 새벽이에요. 어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다가올 새벽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CPI 지표를 가지고 다음 주 연준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꺼낼지가 참 중요하겠죠. 근데 우선 예상치에 뭐 큰 변동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또 좋아지거나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뭐 상반기까지의 추이는 계속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파월 의장의 좀 발언 쪽에 상당히 좀 집중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간 잘 보셔왔겠지만 외인들은요 정말 꾸준했거든요. 국내 증시에서 쉬지 않고 매수를 계속 이어왔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는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거래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5거래일 동안 외인들은요 4일을 팔고 있습니다. 그 수량들도 적은 수량은 아니고요. 3월 6일 날 3,700억대 그리고 3월 8일 날 3,200억 어제가 1,000억 원대 매도가 있었고 오늘도 이 시간에 현재 2,000억 원대 정도의 외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종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뭐 하이닉스 쪽으로 뭐 IT 쪽으로 뭐 자동차 쪽으로 좀 많이 매도가 나와요. 전체적으로 좀 약간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거든요.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레 그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 고민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FOMC에서 이미 일전에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꺼내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FOMC에 대해서 좀 그런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선물 옵션 시기만 좀 목요일만 지나고 나면은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한동안 사실 코스피 지수가 2월 중순부터 해서 이 박스 돌파를 못했어요. 네, 여기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 자체를 이번에 좀 넘어가 준다면 제대로 넘어가 준다면 그리고 또 하나 잘 보셔야 될 게 작년 이제 7월, 6월의 고점 자리와 그리고 1월 초, 12월 말 고점 자리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최근에 거의 한 달 정도 횡보했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사실 빠지진 않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는 거거든요. 바닥 인식은 시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저 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긴 넘어가는 거고요. 저 위에 3,000포인트 자리로 바로 갭으로 뛰는 자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시기적으로 조금만 힘을 내주면 되는데 키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려왔지만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한 지수 못 갑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를 제가 언제부터 움직인다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못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삼성전자 4월은 돼야 움직일 거예요. 4월 거의 다가가서 전후로 움직일 겁니다. 4월 정도 가면은 그제서야 천천히 반등은 나올 거고 지금 당장은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왜 가냐? 왜 가냐? 네, 납품인 거죠. 그러니까 HBM3E 관련해서 네, 출시해서 납품을 하는 그 시점 자체가 4월 이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상황은 당분간의 움직임이 없을 거라서 지수도 약간 지지부진할 수는 있어요. 자, 삼성전자 차트 흐름입니다. 요 라인 제가 많이 잡아드리고 말씀드렸잖아요. SK 하이닉스 사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많이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시면 되고 제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72,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이것도 수도 없이 드린 것 같아요. 그 가격. 네. 지금 현재 7만 오늘 2,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72,000원 정도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일 겁니다.
그 가격 전후로, 밑으로 내려가면 더 싼 가격이고요. 그 전후로 해서 매수 대응하시면 되고, 아마 제 얘기를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이라면은 삼성전자 4월 이후에는 가겠구나, 4월 전후로 가겠구나 알고 계실 거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시겠죠? 다만 모르시는 분들은 왜 안 가 하실 거예요. 납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는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3월 중순 넘어 말까지는 조금 어떨까요? 예, 횡보세가 유지될 수도 있고 약간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진짜 큰 상승은 삼성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시장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당장의 CPI 지수 발표부터 파월의 입까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을 안고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지만 목요일에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이후에는 조금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4월 이후로 해서는 삼성전자의 흐름들도 개선이 되면서 국내 증시 그때쯤이면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중순과 4월 초까지는 저희와 함께 시장 지켜보시면서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김선현 전문가님의 자세한 브리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SDI가 오랜만에 조금 바닥에서 잘 올라와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들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반등 잘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왜 꿈의 배터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자동차 배터리 충전을 하면 잘 아시겠지만 뭐 많이 가면 500km 완충했을 때 그 이상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보통 한 500 전후로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되면은 한 번 완충을 했을 경우에 1만 킬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정부에서도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면서 어떻게든 빨리빨리 이거를 육성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현재 삼성 SDI가 국내에서는 최선두주자로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많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거기에 맞춰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관련된 뉴스 소식들을 계속 밴드창에다가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장 시작 전에 매일 5종목씩 해가지고 종목을 드리기도 합니다. 항상 많은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와 보시면은 장 끝나고 나서 오늘 시가 대비해서 당일 고가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체크를 항상 해드리거든요. 들어와서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계속 잘 보셔야 되는데 한동안 쉽게 이게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조금 꺾이지도 않을 것 같고요. 최소한의 주가가 뭐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꼭 보셔야 될 것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거예요. 근데 같이 보셔야 될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이 전고체도 좋지만 꼭 보셔야 될 게 AI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전력난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전력난으로 가면서 또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셔야 돼요. ESS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또 보셔야 될 게 LFP,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뭐 개발이 된다면은 그거를 다 뛰어넘는 포지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삼성 SDI가 최근에 왜 이렇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 SDI 차트를 좀 보자면 주가 방향 자체가 지금 현재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최근 들어서는 진짜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요, 일전에 저 고점 자리가 어디인가요? 여기 자리. 70만 원대 이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열렸다고 봐요. 근데 참 재밌게도요. AI 하면서 반도체 하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뭐지? 이쪽만 가나? 2차 전지 안 가나 싶었는데 결국 AI 반도체 시장 자체를 움직일 때
갑자기 전력 쇼트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완전 큰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어떻게 해요? 네, 전력 손실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었고요.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었고 그다음 자연스럽게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이 발생이 갑자기 팍 터져버리면은 빠르게 전력 주입을 해야 되니까 ESS가 뜨는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 옛날처럼 무슨 발전기를 돌린다 이런 개념은 아예 끝나버렸고요. 아예 충전돼 있는 설비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2차 전지도 이쪽 라인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은 이제는 멈춘다. 무조건 자동차 쪽으로만 가서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AI 쪽으로도 2차 전지가 붙어먹을 시장이 굉장히 커져버린 거예요. 네.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2차 전지 시장도 더더욱 커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보셔야 된다. LFP 보셔야 되고 이쪽 전고체도 보셔야 되고 다 보셔야 된다. 핵심 중에 하나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이제 뭐 AI 쪽의 반도체 쪽이랑 별개로 보시면 안 되고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은 시장이 같이 잘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2차 전지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등등 많잖아요. 최근에 뭐 첨보도 눈에 들어오고요. 원체 바닥을 많이 찍어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도 들어오긴 하고 LNF도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시장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대형주 엔솔 같은 경우에도 아마 좋은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관련주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AI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꼭 홀딩하시고 가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AI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려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제는 2차 전지 쪽으로 시장의 자리를 잡으면서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받쳐주는 그런 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자세한 브리핑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김선윤 전문가님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 PBR 랠리 속에서 금융주들이 올 초반에 강세를 좀 강하게 보여왔었습니다.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바로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다시금 랠리를 달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 의견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금융주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이 신고가 랠리를 가게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 걱정인 건 있어요. 이번 사실 그 총선 때는 취시하고 있는 좀 부분들이 있지만 부동산 PF 쪽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총선 이후에는 이 부분이 시장에서 거론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은행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보건대 총선 전까지의 은행주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적당히 상승을 하고 갈 때는 총선 전에는 제 개인 의견이지만 무조건 정리를 우선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이슈가 터질 겁니다. 터지고 나서 지금 시끄럽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오피스 자체 투자해 놓은 거 뭐 홍콩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시끄러워요. 이 이슈 자체가 조금 어떻게 해요? 사그라들고 이슈가 터진 다음 사그라든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이 이슈를 총선 이후에 악재가 터질 수 있으니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수급상으로 보건대 KB금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과 외인들이 그래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포착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 3거래일 연속 강한 매수를 외인과 기관들이 보여주고 있고 차트 상황도 굉장히 이쁘게 갑니다. 근데 많이 급등한 만큼 조정 거치고 간다는 거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2%, 2.7% 이상 상승하면서 신고가 패턴을 좀 보이다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수급 상황으로도 역시나 아주 기관들의 퍼펙트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 모습들이 은행주 전반으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다?
총선 이후다. 4월 10일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흐름으로는 괜찮을 테지만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기관들이 잡아줄 거지만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진행되는 모습이 은행주들에게 포착이 된다면 그 종목들은 가능한 한 수익이 적게 나서 아쉬워도 지금은 거의 다 뭐 손실 보는 분이 없을 거니까 수익이 적게 나서 아쉽더라도 정리 일단 하시고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밴드에다가도 매일 장전에 5개 종목을 단타 종목을 좀 드리고 있고요. 계속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도 드렸단 말이에요. 두산 테스나 좋아 보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밴드에다 올려드렸던 종목이에요. 어제 같이 거론해드렸던 종목 엔터즈 보셔야 됩니다. 아침 일찍 올려드렸고 거기에 두산 테스나 좋아 보입니다. 들어오셔서 글 조금만 내리면 제가 글 올린 거 다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테스나도 잘 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정한 좀 종목들, 약간 종목이 이슈는 있고 업황도 있지만 개별주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아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그 FOMC 좀 끝나고 나고 3월 이후에 4월부터 해서 4월 전후로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게 나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끌려가긴 할 건데 그 전까지는 계속 한동안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계속 체크하면서 올려드리니까 같이 좀 밴드 들어오셔서 같이 좀 수익 보시고 좋은 결과 내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저도 이번 주에 기업 방문을 좀 다녀오는데요. 베트남으로 다녀옵니다. 베트남으로 목요일 날 가서 목요일 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 날 옵니다. 그냥 완전 기업 방문만 다녀오고 아무것도 못해요. 예, 좀 아쉽긴 한데 이왕 가는 김에 좀 볼까 했지만 뭐 주말도 없습니다. 가서 보고 올 건데요. 그 종목들도 그 종목이죠. 종목도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인데 많은 준비를 한 종목이니까 꼭 밴드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같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저PBR을 비롯한 금융주들에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주셨고요. 이번 주에 있을 기업 방문을 앞두고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님이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 기업이 어디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자유롭게 질문도 해보시고 또 얘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짚어보겠습니다. 강력한 이 장기 추세 매매선을 딱 딛고 일어나면서 오늘 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슈도 오늘 동반으로 좀 나왔는데요. 독일과 북미에서 히토류 연구 자석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동반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추세를 딛고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에코프로 쪽 라인을 보기에 우리가 상당히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원체 많이 올랐다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원체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부담스럽지만 포스코 쪽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숨통은 좀 트이는 종목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 포스코 DX 같은 경우, 포스코 퓨처엔 같은 이런 식의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은데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가 이슈가 터졌어요. 네, 연구자석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쫙 펌핑을 합니다. 인터는 우선 갔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걸 좀 보고 있다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보시면 차트상으로 보면은 차트 잡아주세요. 보시면은 나름의 조금 그 박스를 그리면서 버텨주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등락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쪽은 ESS, 뭐 인산철, 이 저장장치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고체, 고체 배터리,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포스코 쪽 기술력이 없을까요? 네, 있단 말이죠. 갈 수밖에 없고 이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 포스코 인터도 나름의 횡보 기간 이후에 가고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거 여러분 많이 고민하셨던 에코프로 라인들도요.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갈까? 하지만 시장은 새로운 활로를 찾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돌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주가 보시면 어제 급등 나고 또 가고 있는데요. 다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들이 이쪽 관련주들이 쉽게 우리 손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움직임이 다시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저도 2차 전지 쪽으로는 최근부터는 서서히 작년 말에는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이었다가 맞나 싶다가 계속 공부를 하고 살펴보니까 2차 전지주 맞다. 역시나 빼놓으면 안 된다. 해서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요. 꾸준하게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조금 2차 전지 최근에 조금 대장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특히나. 물론 삼성 SDI가 대장격 가고 있고요. 전고체 쪽으로 가고 있고요. 엔솔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다시 모든 종목들을 끄집어 올릴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많이 빠졌던 2차 전지주들도 보셔야 되고요. 차트적인 흐름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또 N자 패턴이 나오는 2차 전지주들은요.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래서 꼭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2차 전지 쪽에 다시금 눈을 돌릴 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 쪽으로 삼성이나 여타 다른 그룹주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포스코 그룹주들 쪽으로 특히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으로 수급과 함께 차트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초록밴드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후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중요한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변동성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목요일 선물 옵션이기 때문에 만기이기 때문에 발생을 할 거예요. 변동성 때문에 많이 흔들리긴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시장이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보셨던 대로에서 그냥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의 반복 흐름일 거예요. 박스는 유지한 채. 이 박스는 유지한다는 것은 한 2,650포인트의 전후의 움직임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반등이 나오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약간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됩니다. 약간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요. FOMC가 끝나고 나고 FOMC 전후로의 시장은 다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부터 해서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일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 본격 랠리는 삼성전자만 움직인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힘든 시장이 조만간 마무리되고 3,000포인트로 방향을 바꿀 거예요. 또 하나 증권가들도 그 3,000포인트로 수정한 증권가들 요즘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드렸잖아요. 증권가에서 바꿀 거다고. 근데 바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긍정적이니까 잘만 버텨내시고요. 또 좋은 그림 이어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FOMC를 이후로 해서 좀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코스피 3,000P를 좀 기대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 역시나 3월 말과 4월 초를 겪으면서 우리가 차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상승장을 기다려볼 수 있을지 함께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매일같이 김선현 전문가님과 브리핑 세워보실 수 있고요.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전고체 배터리와 뉴로모픽, 가상화폐 관련주들 흐름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다음 주 FOMC 이후까지 해서 시장의 관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매드팩토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